차 한잔 하듯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자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가? 나는 남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자산은 제자리인가? 왜 누군가는 강남에 입성하고 나는 여전히 변두리에 머무는가?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은가? 오늘은 어느 평범한 회사원 하나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답답함을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 알려주겠네. 이 사람 처음부터 잘난 사람 아니었네. 오히려 너무 착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었지. 그런데 마지막 순간 책 속 한 문장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네. 그 문장이 무엇인지는 이야기 끝에 가서 알려줌세. 차 한잔하며 끝까지 들어보게. 민우라는 청년이 있었네. 2016년에 결혼했지. 신혼부부가 흔히 그러하듯 이 부부도 허리띠 졸라매며 알뜰살뜰 돈을 모았네. 외식 한번 줄이고 커피값 아끼고 그렇게 모은 돈이 딱 1억 원이었어. 2017년 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네. 서울 변두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걔야. 민우 부부는 뛸 듯이 기뻤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이제 됐다고 안도했네. 그런데 말일세, 지나고 보면 이게 첫 번째 갈림길이었어. 그 1억 어떻게 썼어야 했을까? 청약 당첨금으로 계약금 치르고 안주하는 대신 그 1억의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 서울 핵심지 좋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했어야 했네. 소위 갭 투자라는 것이지. 당시엔 몰랐어. 당첨의 안도감이 너무 컸거든.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앞을 가렸네. 자네, 명심하게. 재테크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바로 이 정도면 됐다일세. 시장은 자네가 안도하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네. 시간이 흘러 2020년 드디어 청약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네. 이때가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집을 전세 주고 그 전세금과 대출을 활용해 한 채를 더 사야 했다는 게야. 자산의 몸집을 키우는 결정적 순간이었지.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가 태어났네. 아내 지혜 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월급 통장은 눈에 띄게 줄었어. 분유값, 기저귀 값은 꼬박꼬박 나갔는데 들어오는 돈은 반토막. 민우 부부는 매일 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네. 지금 무리해서 한 채를 더 샀다가 대출이자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이 공포가 부부를 짓눌렀어. 결국 이들은 확장 대신 안정을 택했네. 새 집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내놓기로 한 게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그게 이 부부에게는 유일한 안전판이었지. 그런데 설상가상 이때 문재인 정부의 착한 임대인 제도와 임대차 3법 분위기가 겹쳤네. 세입자를 배려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어. 민우 부부도 그 분위기에 따라 월세를 겨우 5%만 올리고 계약을 연장해줬네. 착하다는 소리 들었지. 세입자도 고마워했어.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그 5%를 비웃듯 훌쩍 넘어섰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세, 실질적으로는 은행 이자 수준에 불과했던 게야. 자산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시간만 흘러갔네. 민우는 훗날 이렇게 되뇌었다네. 나는 착한 임대인이 아니었다. 그냥 바보 임대인이었다. 뼈아픈 말이지. 자네도 새겨듣게. 착함과 손해는 다른 이야기일세. 세상은 자네의 착함을 알아주지 않아도 자네의 통장 잔고는 정직하게 그 결과를 보여준다네. 2024년이 되었네. 민우는 더는 이렇게 뒤처질 수 없다고 느꼈어. 늦었지만 움직이기로 결심했네. 월세를 전세로 돌리고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 부동산도 여러 곳 돌아보고 계약 직전까지 갔었네. 그런데 계약을 앞둔 어느 날 밤 민우는 스탠드 불빛 아래서 재테크 책 한 권을 읽고 있었네. 그 책의 한 구절이 마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가슴을 찔렀다네.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든 강남에 집을 사야 한다. 강남은 이상이다. 민우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지. 하남 매수를 정역 취소했어. 대신 8년간 살아온 서울 변두리 아파트를 과감히 매도했네. 그리고 마침내 강남 아파트를 전세낀 매수, 즉 갭투자로 손에 넣었네. 인생 최대의 승부수였지. 이때도 사실 와이프랑 싸우지만 않았으면 집 보러 더 일찍 갔을 거고 1억은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거야. 재테크에서 부부싸움도 지양해야 해. 1번 싸움에 1억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과연 싸울 수 있을까?
아내 지혜 씨도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결국 민우의 결단에 뜻을 함께 했네. 부부가 함께 내린 마지막 도박이자 확신이었던 계약. 결국 민우는 강남 아파트 등기권을 손에 쥐었네. 8년 만이었어. 30대의 마지막 해. 2016년에 1억에서 시작해 2024년에 강남 입성까지 참으로 긴 여정이었지. 그런데 민우는 이 이야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네. 그 2024년이야말로 상급지 갈아타기의 갭이 그나마 열려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대출 규제와 세제, 그리고 벌어진 갭 차이 때문에 일시적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 시대라는 게야. 그래서 민우가 남긴 뼈 아픈 실전 조언이 있네.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한 채로 안주하지 않겠다. 최소 2채로 자산의 파이를 먼저 키운 뒤 그 시세 차익을 발판 삼아 강남으로 갈아탔을 것이다. 자네, 이 말 곱씹어보게. 지금 시대는 민우가 걸었던 그 길, 즉 일체로 버티다가 마지막에 몰아서 갈아타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 시대일세. 처음부터 최소 2채, 자산의 몸집을 먼저 키워야 하네. 그래야 나중에 상급지로 옮겨갈 여력이 생기는 게야. 착하게만 살면 세상이 알아서 보답해 줄 것 같지만 자산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네. 안정을 택한 대가는 반드시 기회비용으로 돌아오는 법이야. 하지만 늦었다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네. 민우도 8년이 걸렸지만 결국 결단의 순간에 움직였고 강남에 입성했으니 말일세. 중요한 건 이것일세. 자네도 지금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가? 안정이라는 이름의 덫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결단의 문장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답은 자네 안에 이미 있다네. 강남 아파트 갖고 싶나? 그럼 부동산, 비트코인, 미국 ETF 등 강남 할배와 공부하면서 같이 가세. 구독하고 찬찬히 영상들 살펴보게. 강남 입성하는 그날까지 멘토가 되어주겠네.